어떻게 영화 제목도 파이트 클럽이에요? 여러분 방금 보셨어요? 다시 느리게 돌려볼게요. 영화가 더 이상 폭력을 멋있게 묘사하지 않죠. 어떻게 이 영화의 반전을 내가 몰랐나? 내가 이렇게 눈치가 없는 사람이었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 파이트 클럽을 보려고 합니다. 파이트 클럽 장난 아니죠? 진짜 멋있는 영화잖아요. 영화 자체도 진짜 멋있는데 배우가 에드워드 노튼의 브래드 피트야. 말 다 했지. 어떻게 영화 제목도 파이트 클럽이에요? 제목도 어쩜 그렇게 멋있나 몰라? 근데 사실 이 영화가 제목은 파이트 클럽인데 실제로 영화 안에서 폭력을 묘사하는 건 굉장히 비관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주제의식 자체도 자본주의, 기성세대, 그리고 계급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굉장히 가득 차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주제의식이 드러나는 작은 요소들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전,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영화의 반전을 아신다는 전제 하에 리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아직 영화 파이트 클럽 안 보신 분들은 얼른 가서 영화 보고 오시고요. 자, 그럼 이제 반전 아시는 분들만 남아 계신 거죠? 이 영화의 반전은 에드워드 노튼과 브래드 피트가 동일 인물이었다라는 게 반전이잖아요. 감독이 이 반전에 대한 복선을 진짜 영화 초반부터 꾸준히 깔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영화를 보면서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다라는 복선들이 영화 어디에 어떤 식으로 깔려있는지도 제가 하나하나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화 파이트 클럽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People are always asking me if I know Tyler Durden. Few square blocks will be reduced to smoldering rubble. I know this because 방금 눈치채셨나요? 타일러가 아는 사실이니 나도 아는 것이다. 둘이 동일인물이라는 복선입니다. 영화 시작한 지 2분 54초 만에 바로 반전을 까발려주죠. for 6 months I couldn't sleep. I couldn't sleep. I couldn't. 보시면 스타벅스 커피가 나오죠?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기성체제, 자본주의, 계급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 찬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약간 자본주의의 상징으로서 넣은 게 바로 이 스타벅스 커피입니다. 그래서 씬마다 스타벅스 커피가 등장을 해요. Everything's a copy of a copy of a copy. 여러분 방금 보셨어요? 다시 느리게 돌려볼게요. 느리게 돌려보면 아주 잠깐 브래드 피트가, 아니 타일러 더든이 깜빡하고 나오죠. 뒤에 조금만 있으면 나오겠지만 타일러 더든은 자기가 영사실에서 일할 시절에 아동영화 중간중간에 포르노 필름을 조금씩 잘라붙였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짓을 이 영화에서 한 거죠. It must have been Tuesday. He was wearing his cornflower blue tie. 저희 구석에 스타벅스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IKEA nesting. 지금 이 이케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인 거죠. I'd flip through catalogs and wonder. 근데 진짜 부럽긴 하다. I 네. 자본주의 최고 아니야? Can't die for insomnia. I nod off. I wake up in strange places. I have no idea how I got. 이것도 이 주인공이 목련병에 있다는 암시이기도 하지만 목련병 상태에서 타일러 더든이 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거기서 깨어난다라는 건 거죠. 인격이 두 개이다라는 거에 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See the guys with testicular cancer. That's pain. Follow Thomas as a good example and really open ourselves up. 방금도 타일러 잠깐 나타났죠. My name is Bob. Bob, Bob had been a champion bodybuilder. I was a juicer. 지금 이 고아남 모임을 보면은 파이트 클럽과 굉장히 대조적인 모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고아남 모임은 남성성이 제거된 남성들의 모임이고 파이트 클럽은 남성성이 극대화된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리고 고아남 모임에서는 서로를 위로하면서 본인이 안정을 찾아가는 모임인 거고 파이트 클럽은 서로 싸우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모임이죠. 굉장히 두 모임이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는 어떤 모임이 더 건강한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전혀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아주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영화 본인이 취하고 있는 그 자세를 대사로서 나중에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죠. 그 대사는 이따가 나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Ready to cry. This was my vacation. And she ruined everything. This is cancer, right? 고아남이에요, 고아남. And suddenly, I felt nothing. I couldn't 진짜 cry. 미쳤다. 너무 멋있다. So once again,
Next group, 오, 방금 타일러 나왔다. Practicing what? Telling me off. Is it going as well as you hoped? Rupert. 주인공의 이름은 계속 바뀝니다. 물론 주인공이 계속 가명으로 모임에 나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의 마지막까지 주인공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냐면 뻔하죠? 얘의 이름은 타일러 더든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에드워드 노튼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If you are seated in an emergency exit row, and feel you would be unable or unwilling to perform the duties of a kind of sick desperation in your life, We have the exact same briefcase. 복선이죠. and this is how I met. Tyler Durden. did you know if you mixed equal parts of gasoline and frozen orange juice concentrate, you can make napalm? One can make all kinds of explosives using simple household items. The walls were solid concrete. Debris that used to be your furniture and personal effects blows out of your floor-to-ceiling windows. 여기서 보시면 에드워드 노튼의 집은 고급 아파트의 높은 층에 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나중에 보시면 파이트 클럽이 일어나는 장소는 술집의 지하입니다. 계급주의에 대한 비유죠. 아까 전에 타일러 더든의 대사를 기억하시나요? 맘만 먹으면 집에서도 충분히 폭발물을 만들 수 있다. If one was so inclined. 직접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본인 집을 터뜨린 거죠. 알고 보면 모든 대사가 복선입니다. If you ask me now, I couldn't tell you why I called him. 제가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복선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No incoming calls allowed라고 적혀 있어요. 수신 불가 전화기예요, 이거. 아무도 전화하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죠. Man, now it's all gone. All gone. All gone. 아, 진짜 잘생겼다. Vegas. 3 pitchers of beer and you still can't ask. What? You called me because you needed a place to stay. Oh, hey, no. Yes, you I did. didn't mean- So just ask. Can I stay at your place? Yeah. 아, 진짜 남자라도 반하겠네. This is crazy. You want me to hit you? That's right. Motherfucker! You hit me in the ear! Well, gee. 방금 이 장면은 누가 봐도 진짜로 브래드 피트가 맞았잖아요. 브래드 피트는 자기가 맞을 거라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그냥 때리는 신용만 하고 맞는 척으로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었는데 이 장면을 찍기 직전에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에드워드 노튼에게 가서 그냥 실제로 때리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오는 저 반응, 브래드 피트의 저 반응은 아마 진짜였을 거예요. 사실 이게 뭐 브래드 피트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감독의 방법이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양아치 짓이잖아요. 사전에 협의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촬영할 때 이런 양아치 짓을 좀 많이 해서 사이가 굉장히 안 좋게 틀어지는 배우들도 꽤 많은 감독입니다. 영화는 굉장히 잘 만들고 실력도 있는 감독이긴 한데 이런 면에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감독이기도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브래드 피트는 이 데이비드 핀처의 뭐 거의 뮤즈 수준이라서 거의 웬만한 모든 영화에 다 나오기는 하죠. 이렇게 맞아놓고도 We should do this again sometime. 방금 보면 자막이 굉장히 센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바로 반말로 We should do this 바뀌었죠. again sometime. 이 집에서 어떻게 사나 몰라. 이 집 진짜 끔찍해. 난 사실 이 영화에서 이 집이 제일 끔찍해. What a shithole. 그냥 다 타버린 집에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어우! Turning on one lighthouse went out. 브래드 피트랑 같이 살 수 있는데 집이 저꼴이다. 산다 못 산다. 아, 고민이긴 하다 좀. 그러게. 이해가 조금 되네 이제. 이 장면에서 둘 다 거의 만취 상태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저거 골프공을 둘 다 취해가지고 아무데나 막 쳐서 밥차에다가 골프공 날려가지고 밥차 부서질 뻔했대요. If you could fight anyone, who would you fight? Fight my boss, probably. Really? Yeah, why? Who'd you fight? Fight my dad. 에드워드 노튼은 자기의 상사랑 싸우고 싶다고 했고 타일러 더든은 자기의 아버지랑 싸우고 싶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본인 세대들보다 윗세대들, 기성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대사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저 녹물에 목욕하고 있는 거야? Tyler and I just gave it a name.
Every week, Tyler gave the rules that he 아, and I 나온다, decided. 나온다. 아, Gentlemen, welcome to Fight Club. The first rule of Fight Club is you do not talk about Fight Club. The second rule of Fight Club is you do not talk about Fight Club. 요게 물론 첫 번째랑 두 번째를 똑같은 걸 얘기한 게 절대 파이트 클럽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강조의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파이트 클럽에 모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관객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영화 보고 나서 파이트 클럽의 반전을 얘기하지 마세요 라는 관객을 향한 약간의 경고인 거죠. And the eighth and final rule. This is your first night at Fight Club. You have to fight. You have to fight. If you fight any celebrity, who'd you fight? Hemingway. Shatner. I'd fight William Shatner. 여기서 말한 해밍웨이랑 윌리엄 샤트너 역시도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해밍웨이 자체가 약간 미국의 아버지 같은 느낌의 소설가이고 윌리엄 샤트너는 미국 기성세대들에게 가장 흥했었던 드라마 스타트rek의 선장 역할이었던 사람이었죠. 물론 캐나다인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꼽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Trying to look like how Calvin Klein or Tommy Hilfiger said they should. That what a man looks like? Self-improvement is masturbation. Now self-destruction. 방금 이 대사 한번 다시 보실래요? Self-improvement is masturbation. 자기 개발은 자위회의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개발은 초반에 고아남 모임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말하는 Now self-destruction. self-destruction, 자기 파괴는 파이트 클럽과 비슷하죠. 근데 이 파이트 클럽, 그러니까 자기 파괴에 대한 문장은 끝맺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이 대사가 완성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영화는 자기 파괴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인 시선을 담고 있는 영화가 아니다라는 거를 대사를 끝맺지 못함으로써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Any historical figure. I'd fight Gandhi. Good answer. How about you? Lincoln. 이제 여기서 보면 처음에는 파이트 클럽을 통해서 자기들은 기성세대랑 싸우겠다라는 거를 대사로 표시를 했어요. 뭐 아버지랑 싸운다든지 해밍웨이랑 싸운다든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나온 게 누구? 간디랑 링컨이에요. 간디와 링컨 둘 다 비폭력주의, 평화주의의 약간 대표격인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싸움이 기성세대들을 향한 대항의 의미였다면 이제는 그 싸움이 폭력 그 자체가 돼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항해서 싸우려는 게 아니라 그저 폭력 자체를 즐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폭력에 대해서 이 영화가 점점 부정적인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함축한 대사인 거죠. Tyler's door was closed. I've been living here for 2 months and Tyler's door was never closed. You won't believe this dream I had last night. Yeah, I can hardly believe anything about last night. 말라는 지금 여기서 식탁에서 에드워드 노튼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죠. 당연하지. 밤새 한 게 에드워드 노튼이었으니까. What are you doing here? 이 질문이 얼마나 황당할까요? What? This is my house. What are you doing 거봐. in my house? Fuck you. The best fat for making soap comes from humans. Wait, what is this place? A liposuction clinic. Richest, creamiest fat in the world. Fat of the land. Answer your hand, please. This is a chemical burn. It'll hurt more than you've ever been burned, and you will have a scar. What are you doing? You don't know how this feels. 같은 오른손, 같은 자리죠. 같은 모양이고. You're one step closer to hitting bottom. 브래드 피트가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부모님한테 이 영화 보러 가시지 말라고 했대요. 부모님들에게는 별로 좋은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치만 결국엔 설득에 실패를 해서 부모님이 보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께서 딱 이 손등 화상 장면을 보시면서 아, 브래드 말 들을 걸. 아, 이래서 브래드가 우리한테 이거 보러 가지 말라 그랬구나 라고 바로 아셨다고. 여기
자막도 아주 친절하게 대놓고 다 알려주네. 떡밥을.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호텔 벽에 myself라고 엄청 많이 적혀 있어요. 타일러가 myself라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myself라는 말이 엄청 많이 적혀 있어요. 거의 뭐 대놓고 알려주는 격이지. 근데 이걸 또 놓치지 말라고 자막까지도 넣어주셨네. 번역가님 일 잘하시네. 못하시는 건가? Cornelius, it's me, Bob. 화이트클럽의 6번째 규칙이었나요? No shirts, no shoes. 상의 탈의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밥을 연기한 저 배우는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지금 유박이 좀 비대해진 상태잖아요. 근데 당연히 저거는 뭘 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셔츠를 벗으면 티가 나죠. 그래서 밥은 옷을 입고 싸웁니다. What the hell are you doing? 오우. What are you doing? Oh God, no, please, no! For some reason, I thought of my first fight with Tyler. 이제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복선입니다. 처음에 타일러랑 주차장에서 싸울 때 저렇게 혼자 싸운 건 거죠. No, I thought you did. 방금 저 폭스바겐 비트를 부시는 장면도 기성세대를 비판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폭스바겐 비틀은 60년대 히피들의 상징과 같은 차예요. 그때 당시에 60년대 히피였었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금은 기성세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젊은 시절 애용했었던 차가 바로 저 폭스바겐 비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비틀을 때려 부시는 장면을 보여준 거죠. If you're not on your way to becoming a veterinarian in 6 weeks, you will be dead. Now run on home. 나를 망치러 온 구원자 뭐 이런 건가? 지금 방금 맥킨토시 컴퓨터가 터졌죠? 영화 러닝타임 보세요. 1시간 24분 20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TV 광고가 1984년 애플의 첫 번째 맥킨토시 발매 예고를 하는 TV 광고인데요. 영화 에일리언으로 유명한 리들리 스콧 감독이 직접 제작을 했었던 CF입니다. 이 CF에서 IBM을 빅브라더라고 하면서 대차게 까기도 하고 조지 오웰의 1984도 언급하면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내용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애플의 가장 유명했었던 광고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애플의 첫 번째 맥킨토시는 1월 24일에 공개가 되었죠. 그래서 아마 정확히 1시간 24분에 이 장면을 집어넣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Talk to me. Let go of me. No, leave me alone. This conversation is over. 복선. Holy shit. What the fuck did you guys do? 이 사람들 표정 보면 네가 시킨 일을 왜 네가 그렇게 말을 하냐 약간 이런 표정이죠 다. 갈수록 영화가 더 이상 폭력을 멋있게 묘사하지 않죠. 폭력 그 자체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Forget about what you know. That's your problem. Forget about what you think you know about life, about friendship, and especially about you and me. 복선. 원래 이 장면에서 부서지는 카페도 스타벅스가 부서지게 하는 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스타벅스 측에서 허락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의 브랜드의 카페를 만들어서 부셨다고 해요. This is a man and he has a name. And it's Robert Paulson, okay? Dead now because of us, all right? Do you understand that? I understand. 이분 그분이네요? 마인드헌터? 마인드헌터가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그것도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감독한 드라마예요. 어디서 많이 봤다 했네. In death, a member of Project Mayhem has a name. 아, 사이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His name is Robert Paulson. Guys, please, stop it. Is Robert Paulson. His name is Robert Paulson. Went to all the cities on Tyler's used ticket stubs, bar hopping. I'm looking for Tyler Durden. It's very important that I talk to him. I wish I could help you, sir. 다들 테스트한다고 생각을 한 거지. Welcome back, sir. How have you been? Who do you think I am? Are you sure this isn't a test? No, this is not a test. You're Mr. Durden.
Please return your seat backs to their full, upright, and locked position. 반전 시작한다. Then you turn into a total asshole. Is that a pretty accurate description of our relationship, Tyler? We have just Tyler. lost cabin pressure. Say my name. Tyler Durden. Tyler Durden, you fucking freak. What's going on? Answer me, why do people think that I'm you? I think you know. All the ways you wish you could be, that's me. They don't have the courage you have to just run with it. We should do this again sometime. 아, 나 이 장면 제일 좋아요. This is your first night at Fight Club. You have to fight. Please get on the bus. 저기 뒤에 보시면 Seven Years in Tibet 이라고 써져 있어요. 브래드 피트의 출연작이죠. 이거 외에도 이 영화에 출연한 출연자들의 다른 출연작들을 이렇게 간판에다가 몇 개 적어놨어요. Wouldn't do that. Not unless I knew which wires were what. If you know, then I know. 첫 장면에 나왔던 대사죠. Why you want to put a gun to your head? Not my head, Tyler. Our head. My eyes are open. What's that smell? 보면 주인공은 왼쪽 볼이 뚫렸고 타일러는 머리가 뚫렸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쏠 때 이렇게 쏜 거고 타일러가 죽는 것 자체도 본인의 의지니까 그래서 본인은 타일러를 죽인다 생각했기 때문에 타일러는 정확하게 머리 뒤에가 뚫린 거고 실제로 쏜 거는 왼쪽을 쏜 거라 본인은 죽지 않은 건 거고. Marla, look at me. I'm really okay. Everything's gonna be fine. 불후의 명곡 Where's My Mind. You met me at a very strange time in my life. 솔직히 이 대사 하나 들으려고 이 장면 하나 보려고 2시간만 다 참을 수 있어. 로맨스 영화야, 이 영화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가 Where is my mind라는 노래고요. 이 노래가 이제 이 영화의 이 장면에 나온 이후로 엄청나게 유명해져서 이 이후에도 뭐 주인공이 이중인격자라든지 아니면 굉장한 혼란을 겪는다든지 하는 그런 장면에서 약간 오마주처럼 쓰는 그런 노래가 됐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 파이트 클럽을 보면서 영화에 숨겨진 복선들이나 주제 그리고 비하인드 관련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저도 이제 막상 다시 보면서 찾아보니까 어떻게 이 영화의 반전을 내가 몰랐나, 끝까지 몰랐나, 내가 이렇게 눈치가 없는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온갖 군데에다가 복선을 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전을 알고 처음부터 다시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했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라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비하인드 소개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화의 코멘터리 영상과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